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에 치러지는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15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64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39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표준교재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완벽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1. 시험 당일 준비사항 2. 시행계획 변경사항 3. 답안카드 작성 방법 4. 실전 모의고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 당일 준비사항 1.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는 4월 13일 수요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번호, 시험 장소, 응시 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 신분증의 범위에는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도 가능합니다. 필기도구 지참하시고 핸드폰을 꺼야 하기 때문에 시침 분침이 있는 손목 시계를 끼시고 계산이나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시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험 시작 후 감독관이 응시자 신원 확인시를 제외한 시험장 이용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시험 볼 때 갖고 가실 책가방 안에 여분의 마스크를 미리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 문진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 문진표는 시험 당일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시험장 출입구 본부요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문진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은 시험 당일 감독관이 지급합니다.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사항 2. 시험시간 당초 오전 1회 시행하는 시험을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응시표에 나온 응시 시간대가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개방시간 시험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은 8시 20분부터 오후는 1시부터 가능합니다. 발열, 건강상태 체크 등 본부 직원 확인 없이 입장이 불가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입실시간 오전 시험 응시자는 오전 9시 30분까지, 오후 시험 응시자는 오후 2시까지 해당 시험실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시험시간 오전 시험 응시자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시험 응시자는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시험시간은 총 90분입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오니 시험 시작 전 화장실 이용을 완료하여 주시고 시험 시작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90분 안에 80문제를 풀고 80문제 답안카드까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답안카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문제풀이를 70분 안에 하시고 답안카드는 20분 안에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답안카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란니다. 답안카드 작성 방법 답안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명란에는 응시자의 성명을 바르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을 나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합격 성명란에 이름을 적으시고요. 응시번호 3525-04512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525-04512 응시번호란에는 이렇게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 란에 표기합니다. 숫자 3 밑에 3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하고 숫자 5 밑에 5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숫자 2 밑에 2를 찾아서 동그랗게 색칠하고 숫자 5 밑에 5를 찾아서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숫자 0 밑에 0을 찾아서 동그랗게 색칠하고
숫자 4 밑에 4를 찾아서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숫자 5 밑에 5를 찾아서 동그랗게 색칠하고 숫자 1 밑에 2를 찾아서 색칠합니다. 숫자 2 밑에 2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답란은 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바르게 표기하지 않으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유형란에는 배부받은 문제의 유형을 확인하고 표기합니다. 응시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응시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아야 합니다. 나 합격 학생은 응시번호 끝자리가 2번이지요? 2번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아야 합니다.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고 문제 유형에 짝수형을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1번이 정답이 3번이라면 3번에다가 동그랗게 색칠하고 2번 정답이 4번이라면 4번에 동그랗게 색칠하고 3번 정답이 2번이라면 2번에 동그랗게 색칠하고 80번까지 쭉 정답을 색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80번 문제의 정답이 5번이라면 5번에 동그랗게 색칠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답안카드는 훼손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답안카드 하단이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칼로 긁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답안카드는 반드시 시험시간 내 작성을 완료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 작성 시 0점 처리되므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이 여러분 얼굴과 신분증 그리고 응시표 확인을 합니다. 얼굴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렸다 쓰시고요. 여러분 답안카드에 감독관 사인을 받을 때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는 책상 위에 놓아두셔야 합니다. 감독관이 성명란에 사인을 합니다. 감독관 성명을 너 만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너 만점. 감독관이 성명란 사인 후 시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전 모의고사 39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전 모의고사 8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상실감이 시기 상실감이 시기에는 우울감과 비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2단계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지니는 정체감이 시기입니다. 정체감이 시기. 3단계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적극적 개척이 시기입니다. 개척이 시기.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소외감 아니죠? 2. 불안감 아닙니다. 3. 상실감.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 1단계지요? 상실감이 시기, 상실감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 정체감 아니고요. 5. 자아존중감 아닙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상실감.
2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독립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존엄의 원칙입니다. 존엄의 원칙. 2.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의 원칙입니다. 보호의 원칙. 3.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참여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 4.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의 원칙입니다. 5. 노인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자아 실현의 원칙입니다. 자아 실현의 원칙. 질문에서 독립의 원칙을 묻고 있죠? 정답은 4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경우와 65세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면 되고요. 거동 불편. 65세 미만인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 불편. 한 가지 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세 번째, 뇌내출혈. 뇌내출혈. 네 번째, 뇌경색증. 뇌경색증. 다섯 번째, 뇌졸중. 뇌졸중. 마지막 6번째, 파킨슨병.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6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합니다.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번 아니고요.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50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지요?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맞지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 아니고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60세 남성은 65세 미만이지요?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맞죠?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이지요? 맞습니다. 둘 다 맞아서 정답이고요. 정답은 3번.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65세 여성은 65세 이상이지요? 거동이 불편하면 되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아닙니다.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70세 남성은 65세 이상이지요? 거동이 불편하면 되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아니고요. 3번의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 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 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로안에는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가 들어갑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아니죠?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아닙니다.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맞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정답이고요. 4.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아니고요. 5.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아닙니다. 4번의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10등급 아니고요.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90일 아닙니다. 30일.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아니죠?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아니죠? 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단은 같은 말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5번의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면도움, 세면도움.
도움. 두 번째, 구강관리, 구강관리. 세 번째, 머리 감기기, 머리 감기기. 네 번째, 몸단장, 몸단장. 다섯 번째, 옷 갈아입히기, 옷 갈아입히기. 여섯 번째, 목욕도움, 목욕도움. 일곱 번째, 식사도움, 식사도움. 여덟 번째, 체위변경, 체위변경. 아홉 번째, 이동도움, 이동도움. 열 번째,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마지막 11번째, 화장실 이용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가 있습니다. 1번, 취사. 취사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2번, 몸단장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4번이지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정답입니다. 3번, 기본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4번, 외출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질문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몸단장.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15% 아니죠? 20%.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0% 아닙니다. 15%.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맞습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4.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 본인 일부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 5.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별도로 아니죠? 통합하여 징수한다. 통합하여.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7번의 정답은 3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8번. 다음이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과 관련 없지요?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과도 관련 없습니다.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소유물에 대한 내용 아니죠?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아닙니다.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지문에서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낸다 그랬죠? 대상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8번의 정답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침해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문에서 침해 대상자는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죠. 하지만 보호자는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고 간병을 소홀히 하고 있는 행동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 유기.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3.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유발. 4.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고통. 5.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이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9번의 정답은 1번 방임. (1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아니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간다. 아니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아니죠?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0번의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11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나이가 많아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1. 자유권. 자유권이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없죠? 2.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없습니다. 3. 평등권이란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문의 내용이지요? 정답은 3번 평등권이고요. 4. 신체적 안전보장 권리. 관련 없습니다.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노동 관련 권리죠? 11번의 정답은 3번 평등권. 12번.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아니죠?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객관적인 사실.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 2.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아니죠? 외부 유출 금지. 대상자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3.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아닙니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4.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안됩니다. 정확히 기록한다. 모든 기록에는 정확한 시간과 기록자를 명시해야 한다. 5.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기록은 감사 자료로 활용되며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거 자료로도 활용된다. 12번의 정답은 5번.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안되죠?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계약은 대신 체결하면 안됩니다. 3. 자신이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아니죠?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13번의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1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아니죠?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 기록은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2. 간식은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식욕이 없는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3.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겠죠?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4.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맞습니다. 식품, 조리 방법, 식사 분위기, 대소변 상태, 건강 상태, 복약에 의한 부작용 등을 파악한다. 5.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아닙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해야죠. 14번의 정답은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15번.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아니죠?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한다. 2.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맞습니다.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불법 행위를 알선하면 안 되겠죠? 4.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아닙니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5번의 정답은 2번.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1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맞습니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1.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예방접종은 독감이 걸리기 전에 해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3.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아닙니다. 4. 가글렉으로 입안을 헹군다. 관련 없죠? 5.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16번의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전염성 질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핵. 두 번째,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세 번째,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장염. 네 번째, 옴. 마지막 5번째, 머린니가 있습니다. 머린니. 1번, 신장염. 신장염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관련 없고요. 2. 요로감염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된 비뇨기계의 한 부분에 세균이 감염된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3.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물질에 대하여 코의 속살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발작적이고 반복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 등이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4. 노로바이러스 장염. 3번에 나와 있죠? 노로바이러스 장염. 전염성 질환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사람이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가 매우 작은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식중독을 의미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 5.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나이가 많고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잘 발생한다. 17번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18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은? 만성기관지염이란 기관지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다. 1. 해열제를 투여한다. 해열제 아니죠?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준다.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죠?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서늘하게 하면 안 되겠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기관지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 바로 만성기관지염입니다. 따라서 똑바로 누우면 안 되겠죠? 18번의 정답은 2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감소 아니죠? 구강건조증 증가. 타액분비 저하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증가된다. 2. 지방이 흡수력 감소. 맞습니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3. 당 내성 증가. 당 내성이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당 내성 감소.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이 걸리기 쉽다. 4. 항문 괄약근 긴장도 증가. 증가 아닙니다. 항문 괄약근 긴장도 감소. 직장벽이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이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5. 췌장이 소화효소 분비 증가. 증가 아니죠? 췌장이 소화효소 분비 감소.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19번의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증가 아니죠? 폐활량 감소.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2. 기침반사 증가. 증가 아닙니다. 기침반사 저하.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3. 섬모운동 감소. 맞습니다. 4. 코 점막이 건조함 감소. 감소 아니죠? 코 점막이 건조함 증가. 신체 조직 내 수분 함량이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감소 아니죠?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20번의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 21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주 아니죠? 항결핵제는 복용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길다. 따라서 처방된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안됩니다.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된다.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아니죠?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갯담 검사를 받는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가지 약물 아니죠?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고 약의 양이 많고 복용기간이 비교적 길다. 21번의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22번.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1. 질염 발생 감소. 감소 아니죠? 질염 발생 증가. 질이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2. 질이 윤활작용 감소. 맞습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되어 성교가 어렵고 성교 시 통증이 있다. 3. 난소 크기 증가. 증가 아니죠? 난소 크기 감소.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된다. 4. 지리수축력 증가. 증가 아닙니다. 지리수축력 저하. 지리수축력이 저하된다. 5.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증가 아니죠?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된다. 22번의 정답은 2번. 지리 윤활작용 감소. (23번)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아닙니다.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아니죠?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맞습니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안됩니다.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욕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옷을 끌면 안 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파우더를 바르지 않는다.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23번의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24번) 대상자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병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 첫 번째, 간경화. 두 번째, 신부전. 세 번째, 신부전증. 네 번째, 부신기능 저하증. 다섯 번째,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하는 질병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 권장. 첫 번째, 염증성 비뇨기 질환. 염증성 비뇨기 질환에는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전립선염. 두 번째, 폐렴, 기관지염. 세 번째, 고혈압, 협심증. 마지막 4번째,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1번, 방광염. 방광염은 수분 섭취 권장이지요?
질문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질병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2번 신부전은 수분 섭취 제한이지요. 3번 알코올성 강경화 역시 수분 섭취 제한입니다. 신부전증 역시 수분 섭취 제한이고요. 5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역시 수분 섭취 제한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1번 방광염. 2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은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이다. 1번 수면제 아니죠? 2번 해열 진통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혈압약 아니고요. 4. 항생제 아닙니다. 5. 신경안정제 아니죠? 25번의 정답은 2번 해열 진통제. 26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선망이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지속되기도 한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1. 큰 소리로 대화한다. 큰 소리 아니죠?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2.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억제한다 아닙니다.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 3. 가족이 방문을 제한한다. 아니죠? 가족이 방문을 격려한다.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이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4.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맞습니다.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둔다. 5.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끈다 아니죠? 불을 켜둔다. 26번의 정답은 4번.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27번. 약물 A와 약물이 흡수를 돕는 식품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칼슘제, B. 우유. 칼슘제를 우유와 함께 마시면 칼슘이 흡수 속도가 감소한다. 칼슘 흡수 속도 감소. 따라서 우유 아니죠? 2. A. 고혈압약, B. 인삼. 고혈압약을 인삼이나 홍삼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상승한다. 혈압 상승. 따라서 인삼 아니고요. 3. 이뇨제, B. 알로에. 이뇨제를 알로에와 함께 복용하면 칼륨이 결핍된다. 칼륨 결핍. 따라서 알로에 아니죠? 4. A. 철분제, B. 오렌지 주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흡수, 촉진. 따라서 오렌지 주스 맞습니다. 약물이 흡수를 돕는 식품 오렌지 주스. 따라서 4번 정답이고요. O. A. 항생제. B.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를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감소된다. 약효 감소.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 아니죠? 27번의 정답은 4번. A는 철분제, B는 오렌지 주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이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1.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한다. 아닙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한다. 2.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아니죠.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3. 당뇨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운동한다. 직전에 아니죠.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한다. 4.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맞습니다. 5. 혈당이 300mg/dL 이상일 경우 운동 강도를 높인다. 아니죠? 혈당이 300mg/dL 이상일 경우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28번의 정답은 4번.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29번.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도 하지요. 독감은 매년 1회, 폐렴구균은 1회, 대상포진은 1회,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잘 알아두시고요. 1. 홍역풍진 아닙니다. 2. 폐렴구균은 1회 예방접종이죠. 결핵 아니고요. 3.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매년 1회 예방접종. 100일이 아니고요. 4.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질문에서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을 묻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5. A형 간염 아니고요. 대상포진은 1회 예방접종입니다. 29번의 정답은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30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이 주된 요인은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1. 복압 감소. 감소 아니죠? 복압 증가. 복본의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이 발생한다.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맞습니다.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가 요실금이 주된 요인이다. 3. 요도 기능 향상. 향상 아니죠? 요도 기능 약화. 호르몬이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 약화. 4. 호르몬 분비 증가. 증가 아닙니다. 호르몬 분비 감소.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증가 아니죠? 방광 저장 능력 감소. 노화로 인한 방광이 저장 능력 감소. 30번의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한꺼번에 아니죠? 신속하게 한다. 신속하게. 보고를 미루다 보면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보고는 신속하게 한다.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서면 보고 아니죠? 구두 보고를 한다. 구두 보고.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 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 보고를 한다. 4.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5.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아닙니다. 서면 보고를 한다. 서면 보고.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를 한다. 31번의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맞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의 휴가, 부서이동, 사직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하거나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그동안의 요양보호 기록이 있으면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다.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회피 아니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형화된 기록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공유 아닙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는다.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밀착관계 아니죠? 신뢰관계 형성. 신뢰관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기록은 가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기관 중심 아니죠? 대상자 중심.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기록이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32번의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33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사례회의란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이다. 1.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아닙니다. 제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사례회의는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 회의가 일반적이다. 2. 서비스 횟수와 비용의 결정. 아니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아닙니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4. 서비스 제공 계획이 타당성 검토. 맞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5.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아니죠? 사례회의를 가족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33번의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이 타당성 검토. (34번) 말기암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모든 치료 아니죠? 4가지만 중단됩니다. 첫 번째,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두 번째, 혈액투석. 혈액투석. 세 번째, 항암제 투여. 항암제 투여. 네 번째, 인공호흡기 착용. 인공호흡기 착용은 중단됩니다. 2번,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혈액투석은 중단되지요? 계속 진행 아닙니다. 중단됩니다.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자, 공급되는 거 4가지 있습니다. 공급됩니다. 뭐가? 첫 번째,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의료행위. 두 번째, 영양분 공급. 영양분 공급. 세 번째, 물 공급. 물 공급. 마지막 4번째, 산소의 단순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공급된다는 얘기죠. 진통제. 진통제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입니다. 수분은 물 공급이지요. 공급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항암제 투여는 중단됩니다. 해야 합니다. 중단됩니다. 5번,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인공호흡기 착용은 중단됩니다. 중단됩니다. 34번의 정답은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아니죠? 격려하되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준다. 2. 고인이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 가족이 천천히 원하는 때에 정리하거나 간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3.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도움이 된다. 4.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며 돕는다. 아니죠? 가족이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5.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못 본 척 해준다. 아닙니다. 가족이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고 휴지를 주는 등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35번의 정답은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실전 모의고사 40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